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그래서 이제 1. 사회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 2. 기능주의 이론과 권력, 힘, 관련 이론, 교환 이론, 사회 구성 이론,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이론. 이론적인 그러한 그 체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 이론, 사회 체계는 소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공동체가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모형으로 각 그 구성 부분들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집합체로서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 문화 등을 포함된다. 분명히 규정된 경계에 의해 외부 환경과 구별 그 경계 내의 하위 단어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향상성이 있죠. 상호작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될 것은 경계예요. 경계. 하나의 단위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의 단위, 경계, 바운드리. 그 안에는 이제 경계 내에 그 모든 그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서 한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 안에서도 향상성, 안정된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체계예요. 그러나 그 안정된 상태를 또 역기능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 사회 체계에는 현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게 이제 향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의 관점을 볼 때 지역사회나 하나의 사회 체계이다. 지역사회는 지방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는 초등학교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외에 각종 그 교육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기관도 있죠. 하나의 교회도 있으면 천주교회, 아니면 불교, 아니면 또 그 이외에 종교 집단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통일교가 또 이렇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 그 가족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핵가족이 있고, 1인 가족이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이 있고, 가족의 형태가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 또 문화 쪽. 문화라는 건 이제 우리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문화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그 문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술 문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단체 등 수많은 하위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하위체계들은 서로 적절한 경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계지만은 하나의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며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있는 하위 체계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의 문제를 생태 이론으로서 한번 우리가 그런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태 이론에서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인간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별개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생태체로 파악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이론은 글라민에 의해서 사회 사업 실천의 관점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생태학적 관점은 출현하자마자 사회사업 실천가들이 많은 관심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생태학 이론은 기본 가정으로 인간은 환경의 모든 요소와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은 개인과 환경 또 상호 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개인과 환경 사이에는 상호 교환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생태학의 이론의 특징이에요. 특징 1. 인간을 접하는 환경에 관심을 둔 것으로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 교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체계의 품이다. 인간과 환경 속의 복잡한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 인간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 보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은 사회 체계 이론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갖는 반면에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네 번째, 생태학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접각과 상호 교류 그리고 적응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 적응.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서 살려면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지지하거나 이 적응에 대한 역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5. 생태학적 관점은 환경과 협상하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체계 이론은 체계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체계 시스템, 용어들의 용어, 시스템, 서로가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으로 다른 체계와 상호 교류가 가능한 개방 체계와 다른 체계와 상호 교류가 없거나 할 수 없는 폐쇄 체계로 나눌 수 있다. 개방성과 폐쇄성은 상대적인 문제이며 가족 문제의 경우 양극단적인 체계인 가족에서 발생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가 나오네요. 개방 체계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개방 체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의 말을 듣죠. 말을 들어요. 그 들은 걸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개인의 욕구와 환경 속성의 조화를 이루는 정도를 말한다. 적응성.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고자 사용하는 지속적이고 변화지향적이며 인지적, 감각적, 지각적, 행동적인 과정을 말함. 유능성. 개인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작용.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나 분리된 정체성을 보유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상호교류예요. 개인과 환경이 한 단위의 관련 체계로 합쳐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영향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적소. 특정 집단의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 혹은 지리적 환경을 얘기한다.
적소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페브루노는 학자의 이름이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가장 가까운 소속 체계에서부터 가장 먼 거시 체계까지 4가지의 구조 체계로 구분, 이 체계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위시 체계가 있어요. 가장 작은 거예요. 위시 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 가족, 학급, 친구 등에서 경험하는 활동 영역 및 대인 관계의 유형이다. 중간체계,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 교류로 이루어지는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이에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외부체계, 외부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발달하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회 주요 기관으로 직업세계, 대중매체, 정부기관, 교통, 통신시설 등의 포함. 이러한 외부 체계는 중간 체계와 미시 체계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거시 체계예요. 거시 체계.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시체계, 이번에 거시체계 할 차례죠. 기본적으로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으로서 하위문화 수준이나 문화 전반의 수준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이 소속한 문화나 하위문화는 개인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우리 하나하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종교적 체계 등을 말한다. 이는 명백한 형태를 가진 것이 있으나 대부분 경우 비형식적인 것으로 관습과 일상생활 습관이 포함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생태학 이론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실성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이에요. 첫째, 지역사회 현상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의 제공. 둘째, 지역사회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고 또 인식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거시적 관점을 갖게 해주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에 상호작용하는 초점을 두므로 자원의 집중도나 인구 분포, 저소득층의 밀접과 배제 혹은 고립상황, 지역사회의 성장과 역동성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이론이다. 셋째, 지역 내 집단 간의 경쟁 및 질서 형성 과정, 집단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과 개입 방식, 모색, 그리고 주거 형태, 지역 인프라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아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한다. 넷째, 특정 계층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화, 분산 등 개념을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변천 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수 집단의 격리, 빈민화, 비행화 등과 같은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집단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그 생태학 이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우리가 이런 체계의 이론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에요. 기능주의 이론에서 사회 문제란 기능이란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손과 발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다 자기의 목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이런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잘 되일 때 그 사회가 잘 되기도 하고 사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 문제란 어떤 사회 체계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 체계의 상위 체계에 대해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 사회 체계가 사회적으로 화합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혹은 어떤 사회 체계의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이다.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에서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하위체계를 정부도 있고 우리가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그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그 자기의 그 국민으로서의 그 국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경제, 교육, 종교, 가족이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주의 이론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이다. 첫째, 기능주의 이론은 지역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체제보다 개인, 가족, 일탈적 허위문화, 부실한 교육제도 등의 지역사회 하위체계들이 기능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회 현실은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하며 자기의 수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개인도 성격을 사회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사회 문제 해결은 사회가 개인, 사회 제도 일부의 변화를 가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점. 셋째, 사회환경 기능과 통제 기능을 강화 수정, 재사회화, 재활 기능 강화, 또한 사회 물질적 기회의 분배 기능을 강화,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권력 의존 이론이에요. 권력 관련 이론 중에서 우리 사회는 모든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안에는 이제 권력이 형성돼요. 그 권력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어떤 관계를 참여자가 활동 가능한 지위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권력 균형의 교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로 다른 자본의 크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지역사회의 주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의 힘의 소유 여부가 지역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적용할 때 정부 조직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는 민간 조직들은 정부 조직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 조직의 문제점이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조직의 정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클리언트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들은 특정한 자원에 대한 의존성 탈피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 지원에 대한 동일한 가치 대가를 재정 지원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양한 재원들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비스 지원이 없거나 혹은 취소한 서비스만을 생존하는 방법을 클라이언트에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정 지원자들이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주의 이론이 있어요. 갈등. 기능주의 질서와 안정 유지만을 강조할 뿐 사회 내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한시하므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갈등 이론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은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가 있죠.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땐 이 갈등 이론을 적용하면 유용한 점이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이론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이에요.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연계된 것,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모든 지역사회의 갈등, 긴장, 논쟁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지역사회에서 지속되었던 균형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불평등한 구조,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이해관계의 대립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들인 빈곤한 계층들, 장애인, 여성, 소수집단, 지원과 힘의 획득이 이를 위해 조직의 결성 및 대항으로부터 기능 기존과 기득권의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회복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갈등 조정을 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갈등 이론의 세 번째예요. 사회적 약자들인 빈곤한 계층들, 또 장애인, 여성, 소수집단의 자원과 힘을 획득은 이를 위한 조직적 결성 및 대항으로부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득권의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갈등을 조정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자원동원 이론이에요. 사회운동 조직이 비주류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 항의 활동을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활동의 역할과 한계가 규정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원 동원 이론을 지역사회 실천에서 적용할 때 유용한 점이죠. 첫째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거나 그들을 대변하고자 할 때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이를 행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당연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정체성을 공유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등을 확고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원 동원 핵심 과제는 조직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잠재적 조직원에게 조직의 철학과 이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교환이론이에요. 교환이론은 사회적 물리적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상호적으로 근본 형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인간 행동에 항상 비용과 보상을 따르고 자신의 사회적 자산의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한 그 교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중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 과정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물리적 지원의 교환을 인간 상호작용의 근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홈만스의 교환 이론이에요. 학자 이름이죠. 그래서 홈만스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교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의 대응, 거기에 맞는 주고받는 하나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교환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환 과정에서 돌아올 보상과 지급해야 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이익은 심리적 안정, 사회적 지위, 만족감,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이나 동정과 같은 심리 결과물을 비롯해서 경제적, 물리적 이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비용이 보상보다 크면 관계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교환 이론에서는 지역사회 문제가 교환 관계의 단절이나 불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환 자원의 부족, 고갈 상태에 빠지거나 가치 저하 현상을 보일 때 지역사회 문제가 벗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교환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성 이론은 사회적 실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은 인간이 만드는 개념과 지식의 사회적 상호작용, 언어, 문화,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 현실이고 믿는 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합의와 사회적 규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회적 질서, 자연 법칙, 변화하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이다. 사람은 서로 합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를 들어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회 구성원들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실체적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제도와 특정 행동이나 관습이 반복되고 사회 합의를 얻어 공식적인 제도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교육, 시스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예측하게 만듭니다. 객관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나 제도가 마침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들은 이를 실존하고 독립된 실체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면화, 사회적 구성된 객관적인 현실을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개인은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같이 습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환 이론의 사회 구성이론은 시각과 기존의 지역사회 분석이나 문제에 사용되는 많은 이론을 주류 계층 중심의 시각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고 문제의식이 출발한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상과 관련된 심층적, 지식적 축적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사회 구성 이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적용할 때 지역 복지사가 고려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 관한 기존 지식과 개념에 영향을 미친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과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 권력기관이나 제도의 업적인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에 해당하는 지식과 이론을 개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 다음에 셋째,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고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게 한다. 넷째, 다양한 문화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집중적 대화 과정을 강조한다. 다섯째, 소수에 대한 억압적 구조를 해석해 나가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식의 축적과 이론적 발달을 힘써야 한다. 다원주의의 이론. 한 사회의 여러 가지의 피라미드적 의계 질서가 서로 겹쳐 있으며 이를 상호간의 지역사회의 권력의 견제되고 균형을 유지하게 본다. 이 이론은 거대한 사회 변동을 대응하여 이익 보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람들, 특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들,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대한 자신들의 의상을 개선해 보려는 목적으로 이익 집단을 만들고 주장하고 있다. 다원주의 관점에서는 이익 집단 상호 간의 관계를 경제적, 상호적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다원주의의 정책 결정에 대중의 참여와 경쟁을 강조하고 반개적이며 정치 참여, 선거 과정, 집단의 상호작용, 정치 세력 간의 경쟁 등을 핵심으로 삼음.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의 유용한 점. 첫째, 지역사회 내 정치인이나 일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갖기보다는 전문성 등에 근거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다원화 경영 지향점을 본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들이 다원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실제로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조직하고 주요 인물이 육성해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에 대해 시민 집단이 갖는 이해관계와 영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실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의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 영향력을 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는 집단들이 지닌 힘의 영향력을, 전문성의 정도를 잘 평가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이 민주적 합의로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엘리트주의의 이론이에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인 지역복지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이나 권력 어디서나 어떻게 집중 또는 분산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갖는 이해관계 영향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트 이론은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의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고 권력을 장악한다고 보는 것이죠. 지역사회에서 엘리트란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가치와 재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계층, 조상, 상위 계층 속히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엘리트 이론은 전체하는 것은 몇몇이 소수지만 사회적 가치를 할당받고 있으며 다수의 대중의 정책 결정에서 소외된다고 본다. 제한된 소수의 계층은 그들의 후계자를 그 사회에서 특권 향유하고 있는 계층에서만 선발하는 폐쇄성이 강한 집단으로 본다. 엘리트주의의
지역사회 법전 실천에 적용할 때 유용한 점. 엘리트 이론은 주장하는 지역사회마다 엘리트 지배 영향을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둘째, 지역사회 영향을 행사하는 엘리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지역사회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유용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지금까지 배운 이론 가운데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그 이론의 선호자를 서로 토론하자. 현재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장 적용하기 알맞는 이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